판매와 배포가 금지된 전두환 회고록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까지 얹어서 버젓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두환 회고록, 왜 판매가 금지되는지를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부터 얘기됐던 게 고 조비오 신부께서 네. 이제 기총수사, 광주에서 기총수사, 광주 민주화운동사 기총수사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하나 이제 북한군 투입설 관련된 부분들이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회고록에. 예. 그래서 그것을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갖고 네. 판매 금지가 됐고 판매 광고까지 금지가 됐습니다. 예. 그걸 한 번 어길 때마다 500만 원씩 이제 물어내라고 하는데 예. 지금은 이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뒤는 판매가 안 됐지만 그 처분이 되기 전에 유통됐던 부분에 대한 것이 소량 있는 부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내용이 담겨 있는데도 이렇게 거래가 되는 이유가 뭔지 판매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내고를 좀 내고를. 요새 또 연락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많아요, 사람들이? 요즘 좀 연락이 와요. 아, 그래 팔렸는데요. 거기 좀 팔렸어요. 예, 예. 예,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왜곡된 내용이 담겨 있는데도 왜 이 책을 웃돈까지 줘서 굳이 이걸 사려고 할까, 가지고 있으려고 할까, 그 부분이 의문이 들었거든요. 일단 뭐 아마 희소성일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봐요. 첫 예. 번째는 이제 희소성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네. 이게 정가가 23,000원 알고 있는데 한 9만 원 정도 선에서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예. 4배 가량 높은 가격에서 팔리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자신의 생각 자체가 극히 이제 보수적인 경우, 그리고 광주 사태에 대해서 전두환 씨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판매 금지가 옳지 않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 살펴보고 이게 나의 생각과 같은지 아니면 전두환 어떤 씨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예. 이제 그런 생각에서 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예. 이제 전두환 씨의 회고록이 1권, 2권, 3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1권 혼돈의 시대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광주 사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광주 민주화 항쟁.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마치 뭐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헬기 사격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사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래서 처음 가처분 신청할 때 33개 부분이 33개 부분이 이게 사제의 명예훼손이다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다 가리고 또 다시 출간을 또 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시민단체에서 광주 시민단체에서 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제기를 해서 또 승소를 해요. 네.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생각할 때는 아니 저게 당연히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어떤 배포나 뭐 그런 것들이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가처분 신청에 어떤 제가 뭐 그 결정문을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추측해 보는데 네.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은 그 신청과 피신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는 게 전두환 씨하고 이것을 아들인 전재욱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이거 아마 출판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미 출판된 거 자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예. 아니면 뭐 그걸 가지고 있는 뭐 도서관이랄지 이제 그 학교가 되겠죠. 아니면 뭐 출판 가게 책 가게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네. 그것까지 가처분 신청할 수 없으니까 이게 법의 사각지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부분에 대한 이제 잘못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판매와 배포가 금지된 서적인데 이렇게 중고 거래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일부 도서관에서 대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걸까요? 뭐 그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피해를 보셨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별도의 소송을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판결을 물론 당연히 판결이 유지가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적인 기관인 도서관에서 네.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정 정도 열람 제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예. 이 도서관이라든지 뭐 중고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건 뭐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특히 이제 공공도서관에서 이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뭐 전두환 씨 지금 형사 재판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하고 적어도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 자체는 네. 이게 회고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뭐 상당히 명백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도서관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열람을 잠정적으로든지 예.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실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꼭 법에 뭐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자율적인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아무리 개인 재산이고 개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피해자들에게 5.18 이 피해자들에게는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이슈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